안녕하세요. 7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성일 하이텍이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하죠.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흥행 성공. 기타 뭐 IPO들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오일뱅크는 또 포기를 했고, 옛날에 그 TK 케미칼과 관련된 SM 상선도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말이 없죠. 어쨌든 IPO 중에 요즘 흥행하고 있는 거는 흥행했던 거는 HPSP와 성일 하이텍. 그 이후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세비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도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 성일 하이텍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지만 그 성일 하이텍에서 한 주도 못 받으셨던 분들을 위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IPO는 지금 흥행 키워드는 2차 전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기사를 오늘 오프닝으로 봤는데, 성일 하이텍 지난번에 보면 2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서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었죠.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폐배터리가 이 보시면은 배터리 원자재 재활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면에서 원자재 무기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그리고 2040년 되면 이게 시장 규모가 7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이 된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가 흐름도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40만 아래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지금 다시 800불 위로 올라왔고, 그 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닥 뭐 이렇게 좋은 흐름도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흐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크로적인 변수가 좋아서 시장 분위기만 좋다고 하면 더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것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렇게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은 매크로적인 변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종목 섹터를 뽑는다면 2차 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테슬라도 인도량 대수는 줄었지만 수익이 좋았던 거는 이제 P와 Q에서 프라이스를 올렸다라는 거죠. 원자재 상승분을 소비자의 증거에서 자동차 값을 올려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금리 인상, 흑자를 내는 기업에서 금리 인상은 뭐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수익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그만큼 또 이자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금리 인상이. 그 좋은 예로 부동산 같은 게 예가 되겠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금액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뭐 0.5%뭐 올린다라는 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자 내는 금액도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이제 배터리 장비 업체,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의 HYTC가 또 공모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세비캠도 이제 4달 4일 코스닥 상장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세비캠은 LG화학과 캠코가 제가 알기로는 고려아연의 자회사, 그 비상장 자회사일 겁니다. 뭐 이따가 한번 고려아연인지 뭔지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데, KG 케미칼, 캠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확인해 보고요.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와 LG화학과 캠코의 합작국인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와 2차 전지 양극재에 활용되는 전구체 복합액을 사용하는 10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이는 매년 4만 대 분량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리고 공모청약은 이제 26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수에 하고, 한국 한투증권이 주관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WCP입니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인데, SKI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의 국내 1위지만, 이제 이 WCP는 2위고, 최대 고객사는 삼성 SDI.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공모주
공모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세비캠이라든가 WCP 그다음에 HYTC는 저는 일단 제끼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개 정도 관심이 있어서 공모주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일단 흐름이 좀 안 좋죠. 많이 내렸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감은 있지만은 좀 많이 내렸고 어쨌든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WCP도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 일단 성일 하이텍은 상장해서 초반에는 오르겠지만 뒤 이후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캠코와 10년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구체 복합앱, 전구체 하니까 또 요즘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게 E&D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의 유미코어하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납품 계약 뭐 이런 게 곧 뉴스가 나올 듯 안 나오고 있는 그 E&D도 요즘 주가 흐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좀 알아보고요. 오늘은 세비캠의 IR북을 가지고 세비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북을 본다면은 뭐 저기 이전에 했던 성일 하이텍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순서로 IR북에 올라왔고 2차전지 리사이클링 토탈솔루션 기업 세비캠 그리고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 뭐 배터리 수급 전망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수급 전망은 뭐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보시면은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급은 좀 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어쨌든 아까 뉴스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배터리 재활용 규제 시장이 EU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급 이유 상향해서 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배터리는 24년부터 탄소 발자국을 공개 의무 2003년 1월부터 배터리의 원료 중 코발트 12%, 니켈과 리튬 4%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폐배터리 수급 이유를 현재 45년에서 25년은 65%, 2003년 70% 상향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완성 업체들이 재활용 투자 현황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리사이클 미국과 향후 10년간 재활용 황산 니켈 공급 계약을 했고 2030년까지 연구 개발 뭐 이렇게 블라블라 CATL도 배터리 재활용 기술 건설에 뭐 최대 320억 위안을 발표했다. 뭐 그쪽 호남 방풀을 통해 연간 폐배터리 뭐 해수 처리 이런 게 나오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LNF하고도 좀 뭐 MOU 같은 걸 맺었죠. LNF가 레드우드 이게 이제 미국의 비상장된 회사인데 닛산, 포드 등 모빌리티 기업 위에 파나소닉, 아마존과도 리사이클링 계약을 맺어 폐배터리 확보했고 20년 파나소닉과 네바다주의 기가 팩토리 이런 게 이제 레드우드도 나중에 미국에서 IPO를 한다고 하면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의 필연적 성장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발생량 근데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지금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한 5, 6년 많게 길게 쓰면 7년 뭐 더 이상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폐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 이게 연평균으로는 59.6%, 여기에서 폐배터리 국내에는 158.4%, 20년에서 25년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순환경제 보면은 이제 유기금속, 우리는 NCM 계열 3원계 배터리를 쓰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그게 뭐 알루미늄도 들어가는 뭐 NCMA라는 것도 있고 NCA라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배터리를 뭐 재활용 하는 거죠.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SS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이미 뭐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차전지 리사이클링 토탈 솔루션 기업 세비캠이라고 나오는데, 액상형 전구체 시장 선점하고 있다. 이게 아까 LG와 캠코 합작사 장기 구매, 아까 신문 기사에서 봤죠. 10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 재활용 기술 고순도 정제 기술 유기 금속 해소 95% 이상이고 고객 맞춤 튜닝 기술 하이니켈 수요 충족 압도적인 경영 성과 영업이익률이 16.6%
이게 조금 높긴 높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뭐 이제 16.6%가 2차전지 기업들 보면은 10%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LG 솔루션도 그렇고. 근데 이 폐배터리 재활, 승일하이텍도 그렇고 10%가 넘더라고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YOY 연평균 성장률이 114.8%, 우량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30년여 친환경 영향력 2차전 반도체 첨단 솔루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2차전지 탄산리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산 재활용, 태양광 패널 재활용.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개요부터 해서 성장 스토리 이런 걸 좀 살펴보면 30년 업력의 친환경 리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사장님 같은데 김천 씨가 있고 이분이 라이프 주택개발, 태평양 금속, 코롱글로벌, 뭐 동양 케미스트리 대표 거쳐서 창업을 하셨나 보네요. 친환경 리사이클링 독자 기술 보면 여러 가지 대학교들하고 뭐 라이선스 그런 게 보이고 재활용 기술 고도화 사업을 다각하여 심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 케미스트리에서 이름을 바꿨군요. 동양 케미스트리를 이제 세비캠으로 2005년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도약기로 보시면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지 공장 증축, 전구체 복합액 상업 생산을 했고 LG 이게 이제 아까 그 내용인 것 같고 이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순도 탄산화제 추출 기술 특허 출원 뭐 이런 거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이 좋다고 사장님이 뭐 자부한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의 리사이클링 토탈 이제 자동차 2차전지 폐배터리도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이제 폐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식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산에서 인산, 질산, 나트륨 회수 미료 업체에 판매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예. 그리고 비중이 이제 폐배터리가 68.3%, 폐산 재활용이 이제 30.4%로서 21년 1년의 매출액은 333억. 1년 증가율은 59% 성장했고 폐배터리는 114.8% 증가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개년 매출액은 46%, 영업이익 88%, 당기순이익 119%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이제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리사이클링 산업 까다롭고 인허가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인허가 및 환경 관련 규제, 안정적인 공급망, 고회수율 달성과 고순도 제품이 보시면은 메이저 고객사 뭐 이렇게 나오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안정적인 그레처의 포스코 케미칼, LNF, EMT, JH 이건 뭐 중국 회사인가 외국 회사 같네요. 참고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경쟁력은 이제 전구체 복합액 여기 업계 최고 수준의 95%의 유기금속 회수율 95%면 엄청 높네요. 5% 정도는 이제 뭐 회수를 못 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회수한다는 건데 보시면 전구체 공정에서 뭐 튜닝 공정, 용매 추출 공정, 뭐 침출 중화 공정 뭐 이런 화학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 양극재 주요 공정 이런 공정을 거쳐서 전구체 공정 여기 가서 여기 보면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로서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읽어보시고, 이해를, 뭐, 다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 제품 대비 높은 활용성 우수한, 원가 경쟁력, 보시면 액상 형태의 전구체 소재, 고상보다는 고체 상태의 제품 대비 간소화된 공정, 전구체 제조 공정에 즉시 투입 가능한 형상으로 제조한다. 예, 이렇게. 그리고 보상 형태의 전구체 소재, 복잡한 공정, 건조 농축 공정표, 고객사 제조 공정 직접 투입 불가능. 이게 액상이 낫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고상보다는 액상이 낫다, 액체 상태가 낫다라는 걸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비교를 해서 전구체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 가능하고 고상 제품 대비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농축 및 건조 공정이 불필요하다. 이제 고상이면은 전구체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 불가능하니까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야겠죠. 예,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단순화된다. 이렇게 3단계, 여기는 6단계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고상 제품은 별도 공정을 거쳐야 이제 투입이 가능하다. 원가열도 보면 액상 상태의 전구체 소재를 제조하는 게 원가 경쟁력이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 평균 2배 높은 수익 증백은 뭐 세비캠만의 차별된 경쟁력이다.
이거는 뭐 이따가 성일 하이텍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성일 하이텍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경쟁 우위가 뭐 다단 침투 공정을 통해 뭐 95%의 회수율, 그다음에 고상형 제품 대비 X상형 제품이 공정 간소화로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튜닝 기술 기반 고객 맞춤, 예,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게 경쟁력이다. 세비캔만의 경쟁력이다. 그 메이저 고객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2024년부터 10년간 뭐 전구체 복합 약간은 22년 이미 뭐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되고 여기 있네요. 한국 전구체 아까 캠코라고 하는 게 캠코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된 약자겠죠.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 이게 이제 고려아이온 52% LG화학 49%가 만든 자회사. 제가 고려아이온 사업보고서에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KG케미칼 할 때 고려아이온 캠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지금 10년간 아까 그 전구체 복합액 납품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4만 대 분량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구체 복합액 물량 공급한다. 연간 1,000억 원 이상 증가. 지금 뭐 작년 매출액이 한 333억이었는데 이걸로 함으로써 연간 1,000억 원 정도 그다음 매출 증대가 좀 많이 커지겠다. 매출 성장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양극재 제조사가 있고 전구체 제조가 여기 이제 세비캠인데 이제 여기서 양극재가 오면 이걸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해서 전구체 제조사로 보내서 다시 이제 양극재로 간다는 거죠. 이 전구체 제조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E&D도 있고 메카로 같은 회사들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양극재 제조사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밑에 원천은 바닥에 이제 이런 거 다 쓰게 되면은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공급하는 업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장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본격화를 2022년부터 해서 지금 고순도 탄산 리튬, 그 다음에 LG화학 조인트벤처 납품 매출 발생, 신규 사업 매출 본격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공모자금으로 탄산 리튬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제3공장은 LG화학 조인트벤처용 물용 전구체 복합에 190억을 투입하고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에 12억을 투자한다. 공모자금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보면 고순도 탄산 리튬 해서 한다. 재활용 양극재 공정을 잘 배터리 순환경제 뭐 블라블라 예. 뭐 밑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고순도 탄산 리튬 아까 공모자금으로 일부 쓴다라는 거 고순도 탄산 리튬 추출 공정 개발을 통해 기존 원자재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탄산 리튬이란 하이니켈 양극재 주 원료인 리튬을 탄산 리튬 형태로 회수한다. 여기 보시면 하이니켈 양극재 내 원재료 투입 비중이 탄산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렇게 있는데 탄산 리튬이 이렇게 뭐 하얀 가루네요. 하얀 가루. 2차전지 양극재 4대 소재가 있는데 세비캠 2차전지 양극재 4대 소재 모두 회수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는데 여기서는 탄산 리튬까지 회수한다. 예. 그리고 고순도 탄산 리튬 추출이 가능한 공정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완료 후 내년부터 제조 시작한다. 그래서 아까 그 공모자금으로 이 탄산리튬 해수 그 공장 설비를 증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기존 블랙 파우더에서 탄산리튬을 추가 추출하여 원자재 활용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LG화학과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한다. 아까 뭐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아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크게 볼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캐파 증설을 한다. 그래서 현재에서 24년까지 약 3배 정도 성장하겠다. 현재에서 약 3배까지 캐파를 증설하겠다라는 거고 24년 이후에 LG화학의 납품을 뭐 아마 전구체 복합액을 납품한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22년 탄산리튬 생산라인 1기 구축 내년에 재활용 양극재 생산라인 1기 구축 전구체 복합액 라인 4기를 구축해서 이제 LG화학에 납품해서 매년 1,000억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건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기존 방식 대비 압도적인 방전기간 단축이 가능한 폐배터리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배터리 수거 정책은 28년부터 매년 1만 톤 이상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하는데 2020년 12월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이 문구가 왜 여기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폐배터리인데 태양광 폐패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이렇게 순환을 한다.
뭐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 건식 폐배터리 방전 공정 비중. 현재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2030년까지 폐배터리 발생량이 한 10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방전하는 공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염수 방전 기술, 연속식 급속 섭식 기술, 뭐 좀 전문적인 것 같고, 어쨌든 비교 우위, 세비캠에서 하는 방전 공정이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가 오면 방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방전 7% 농도의 소금물에 3일간 침전 후 일주일 이상 배터리를 건조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겠네요. 예, 건조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 대비 방전까지 일주일이 단축이 된다. 분말 로스율 기존 대비 60% 이상이 감소돼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건식 폐배터리를 방전한 이 기술인가, 방전 공정의 연속식 급속 섭식 기술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섭식이고 이건 또 건식이고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자기만의, 이 회사만의 어떤 공정으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로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태양광도 아무래도 뭐 패널이 오래되면 그런 것도 아마 배터리처럼 이제 못 쓰게 돼서 리사이클링 하는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8년부터 뭐 그리고 23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내년부터네요. 내년부터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또 뭐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패널에서 이제 유기금속을 회수해서 다시 쓰겠다는 거겠죠. 뭐 보니까 은과 염화은, 칠산나트륨, 실리콘 뭐 이런 게 나오고, 리사이클 공정에 보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분쇄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여과를 하면은 위와 같은 이제 주요 회수 금속이 나오겠죠. 회수한 실리콘 중 일부는 실리콘 인고 제조사에 판매를 하고, 태양광 패널 제조사와 친환경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기존 폐산 재활용 칠산나트륨 판매처를 통해서 아까 이런 거는 아까 비료업체에 판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폐산 재활용, 비료업체에다가 판매한다.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뭐 해외로 다 진출해야겠죠. 그래야 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비전, 이 회사의 비전인데 대부분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아는 얘기고, 어쨌든 연평균 55.5%의 매출 성장이고, 업계 평균 대비 2배 수준의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LG화학과 다양한 시너지 창출, 그다음에 최고 품질의 전구체 복합액을 제조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IPO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107만 주. 107만 주를 이번에 공모를 하고, 공모 희망가격은 25,000에서 3만원.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시가 475만 8천 주 정도 되고요. 다음 주 화수에 청약을 하고, 이제 수요 예측은 했는데, 공모가가 얼마에 확정됐는지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1분기에 매출이익이 102억 9,200만원, 영업이익은 34억 4,900만원, 순이익은 27억 5,300만원이죠. 21년도, 20년도 이렇게 매출이 나옵니다. 어쨌든 209억, 333억, 그 다음에 매출액이 1분기에 102억이니까 곱하기 4를 한다고, 단순히 4를 한다면 400억이 넘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26억, 55억, 34억, 1분기만 34억인데 제 생각 2분기까지 나오면 작년도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도 21억, 44억, 1분기에 27억이니까 이것도 2분기 54억 정도 되니까 벌써 작년 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비캠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IR북에서 봤다시피 1분기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이게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와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21년도에 16%, 이것도 기존의 자기 경쟁사보다 2배라고 했는데 1분기에 저 실적대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33%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 그 다음에 공모가가 25,000원에서 3만원인데 상단 3만원으로 잡았을 때 1,427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고, 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13배, PSR이 3.47배. 예를 들어서 22년도는 이거의 더블 이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블 이상.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잡아봅시다. 100억을 잡는다고 치면은 이 PR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잘못 계산이 됐네요.
잘못 계산된 걸 다시 정정했습니다. 이게 21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32배 정도 나옵니다. PSR은 4.28배 정도 나오는데, 예, 더블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1분기, 2분기만 해도 작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100억 이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에 100억으로 한다고 치면은, 100억으로 한다고 치면은, 이 회사의 PER은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많이 낮아져서 14.27배로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으로 한다 그러면 14배, 그러니까 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3만 원도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일 하이텍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성일 하이텍이 16.79% 그 1분기 실적으로는 16.79%였거든요. 그리고 PR도 20.19배, 5만 원으로 했을 때 20.19배였고 이 회사는 3만 원으로 했을 때 물론 이게 승일 하이텍은 작년도, 작년이 아니죠. 이 곱하기 4를 했구나. 순이익, 1분기의 순이익 곱하기 4를 했을 때, 1분기 순이익 곱하기 4를 했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세비캠도, 100억으로 하지 않고, 다시 이 순이익 곱하기 4를 한다면, 물론 약간 100억이 조금 넘지만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져서 상당히, 이 성일 하이텍보다 더 싸 보인다. 성일 하이텍보다 더 싸 보인다. 3만 원인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률만 해도 33.51%라는 건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아까 그 IR북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IR 재무제표 1분기에 분명히 매출액이 102억 9,2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34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가 컨센 상회하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21조 8,760억, 영업이익이 2조 2,341억, 순이익이 1조 8,810억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3%, 50.2%, 40.1%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과 전기차 판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차량 판매 공급망이 불어난 차량 아마 판매 대수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가격이 이제 높은 차량을 위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는 게 장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좋다면 그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량용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그런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모비스는 좀 다소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19.7%, 순이익은 1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8.4% 정도 감소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물론 뭐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다.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달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차량용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얼만큼 그러니까 주가 달력성이 가벼운 것들 많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에서 이제 종목을 픽해갖고 매매를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비캠에 IR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구체 관련돼서 E&D를 말씀드렸는데 E&D가 주가가 사실 뭐 4만원도 넘게 갔던 주가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26,850원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42,000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뭐 21,000원 여기는 2만원대까지도 거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주가가 21,950원 찍고 야금야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벨기에 유미코아하고도 있지만 이렇게 청주의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연간 5,000톤 연간 5,000톤 규모의 2차전지 전구체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E&D는 촉매하는 거죠. 자동차 촉매, 삼원 촉매.
그래서 환경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어쨌든 그 환경 관련주 외에도 2차전지 전구체를 2008년부터 개발해 소재 전문업체 양산을 하고 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회사의 이제 이게 기업 실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한번 봤고요. 이 회사의 기업 정보에 가서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PR이 한 27.67배고 포워드 PR이 25배 뭐 그렇게 낮아지는 않은데 실적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공장 증설하고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 28%의 외국인 보유 비중, 그 다음에 1,032만 주 정도, 시가총액은 한 뭐 2,700억 남짓하고요. 금요일 종가는 26,850원, 2,771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850억에 80억, 당기순이익이 70억. 워낙 숫자가 적습니다. 1분기에도 보면 97억, 3억, 2억인데, 지금은 그렇지만 뭐 향후에 이제 2차전지 전구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 미국장은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87% 하락했고 필라델피아도 2.5%가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금리 인상이 0.75%냐 1%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속에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큰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도 준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물론 이제 미국의 FOMC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조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방향性결정되고 난 이후에 움직여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우선으로 어떤 뭐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배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 좀 뭐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그 상승이라는 폭이 하락폭에 비한다면 워낙 작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뭐 이런 뭐 올랐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